창조와 혁신은 서로 다름에서 시작된다. 최종 낙찰가 37만 4,500달러. 2012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소더비 경매에 나온 애플의 1세대 컴퓨터 애플 1이 경이로운 가격에 낙찰되어 화제를 일으켰다. 애플 1은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처음 만들어 666달러에 팔았던 컴퓨터이다. 그때보다 약 561배나 비싼 값에 낙찰된 셈이다. 화제가 되었던 애플의 1세대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초창기 애플에서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기보다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말하는 편이 타당하다. 잡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기존의 컴퓨터와는 다른 제품이 탄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상력을 구체화해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면 애플은 존재할 수 없었다. 애플2도 마찬가지다. 스티브 워즈니악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애플 1과 2를 만든 것이다. 2012년 6월 잡스의 파트너 워즈니악이 한국에 왔다. 잡스만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갖는 관심은 적지 않았다. 잡스의 꿈을 현실로 이뤄낸 이가 어떤 사람일지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열린 캠퍼스 IT 콘서트에서 그는 말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청춘들과 눈을 맞추며 그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진심 어린 당부를 했다. 워즈니악은 잡스보다 5년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항공기 제조회사였던 록히드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그는 아버지가 과학을 종교처럼 믿는 분이라고 회상했다. 특히 그의 엔지니어로서의 삶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정직을 배웠고 무엇보다 엔지니어로서의 존재 가치를 체득했다. 기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신념을 지니게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워즈니악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면서 사용하기 편리한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다. 애플 1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워즈니악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인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기술자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애플에서 출시되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워즈니악이 설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동 창업자이자 최초의 애플 컴퓨터를 만든 워즈니악의 이상과 신념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근 워즈니악은 애플의 자문역을 맡으며 현 시대 최고의 기계 장치는 단연 아이폰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그는 애플의 열렬한 팬이다. 수학과 과학에 탁월한 기량을 보인 워즈니악. 그의 유년 시절은 특별하면서도 대단했다. 어린 시절 그는 지금의 실리콘밸리에 살았다. 그곳에는 워즈니악처럼 아버지가 기술자인 아이들이 많았다. 그 아이들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터라 워즈니악과 생각이 비슷했다. 그 중에서도 워즈니악이 가진 재능은 남달랐다. 그는 6살 때 크리스털 라디오를 조립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6채의 집을 연결하는 인터콤을 설계하고 직접 설치했다. 그의 공학적 재능은 대학교 졸업 후 휴렛 패커드에서 계산기 관련 기술자로 일할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무엇이든 만들어내기 좋아했던 워즈니악. 그에게도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회사의 관리 업무였다. 그는 재무, 회계, 인사, 영업에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호불호는 훗날 잡스와의 회사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이 통하는 형 동생에서 사업 파트너가 되기까지 1970년 애플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잡스와 워즈니악의 첫 만남은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서로 통한 것이다. 잡스의 첫 느낌과 첫 만남 때 나누었던 대화들이 그랬다. 당시 잡스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형님 뻘되는 워즈니악의 말을 곧잘 이해했다. 그들은 이내 친구가 되었고 그때부터 작은 모의를 시작했다. 워즈니악은 블루박스라는 기계장치를 만들어 잡스에게 알렸다. 블루박스는 공짜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불법 장치였다. 물론 불법을 저지르려고 만든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전화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였다. 워지니악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전화 요금은 성실히 납부했다. 아버지께 보고 배운 대로 정직하게 행동했다. 반면 잡스는 사업적으로 좋은 건수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블루박스는 그들이 합작한 최초의 사업 아이템이었지만 아쉽게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워지니악은 처음 컴퓨터를 설계하고 만들었을 때 자신의 설계도를 사람들에게 복사해 주었다. 사람들이 자기만의 컴퓨터를 만들며 성취감을 느끼길 바란 것이다. 지금의 애플은 비밀주의, 신부주의 그 자체이지만 워지니악의 생각은 달랐다. 누구나 자신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워지니악의 꿈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애플의 아이폰에서 실현된 듯한 모습이다. 그가 직접 가담을 했든 안 했든 말이다. 한편 잡스는 워지니악의 기술을 응용해서 사업 아이템을 찾아냈다.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어 팔자는 것이었다. 역시 잡스다웠다. 인쇄 회로 기판을 이용하면 컴퓨터를 만드는 시간을 몇 주에서 며칠을 줄일 수 있어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간을 절약한다는 장점을 잘 살려서 광고한다면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구하기 위해 잡스는 자신의 폭스바겐 벤을 팔았고 워지니악은 공학용 계산기를 팔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워지니악과 잡스는 회사 운영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잡스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가 사업 파트너로 생각한 인물은 론 웨인이었다. 그가 회사의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두 청년의 막막하기만 했던 창업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서로에게 파트너가 되려면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해 동업자 계약 조건을 만들었다. 잡스와 워지니악, 론의 지분은 각각 45%, 45%, 10%였다. 잡스에게 워지니악이 없었다면 잡스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잡스를 키울 수 없었던 친부모는 입양을 계획하면서 가급적 대학을 나온 부모를 원했다. 하지만 잡스를 입양하려던 부모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그들은 잡스를 꼭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 끝에 입양을 허락받았다. 약속대로 양부모는 잡스를 대학에 보냈다. 하지만 잡스는 자신이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양부모가 힘겹게 학비를 대주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고 이내 회의감을 느꼈다. 당시 대학 등록금은 비쌌다. 물론 지금도 비싸다. 고민 끝에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쯤 되면 대학 입시에 쩌들어 사는 우리네 젊은이들이 잡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짐작된다. 꼭 대학을 졸업해야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잡스는 타고난 무대 체질이었고 외향적이었다. 워지니악의 삶은 잡스와는 대조적이다. 워지니악은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다. 6학년 때 이미 수학과 과학의 두각을 나타냈고 IQ가 200을 넘었다고 한다. 그는 기술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워지니악은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의 컴퓨터를 자랑하기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다. 그는 그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계장치를 구현해내는 일에 흥미가 있을 뿐이었다. 만약 그에게 잡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그는 자신이 설계한 개인용 컴퓨터를 동호회에서만 자랑하고 말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처음 개인용 컴퓨터를 설계했을 때 그는 자신이 다니던 휴렛 패커드에 보고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휴렛 패커드에서는 그의 제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휴렛 패커드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워지니악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워지니악의 컴퓨터는 잡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잡스는 시장의 수요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기술은 부족했다. 반면 워지니악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데 서툴렀다. 애플의 1세대 컴퓨터는 우직한 기술자인 워지니악과 비즈니스 감각을 타고난 잡스가 만나 탄생했다. 애플은 워지니악의 기술력과 잡스의 사업가적 기질의 융합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잡스만 존재했거나 워즈니악만 있었다면 혁신의 아이콘 애플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잡스는 몽상가답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세워나갔고 그의 생각을 구현해내는 워즈니악의 능력은 실로 놀라울 뿐이었다. 부자 애플. 그러나 가난한 위탁업체. 중국에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전담하여 생산하는 폭스콘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위탁 생산업체가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에 그곳에서 2년 동안 무려 14명이나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한다. 폭스콘에서 근무했던 한 근로자는 애플이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만 중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시점에 애플은 분기 실적 13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애플은 부자였지만 위탁업체 직원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애플은 그동안 기밀처럼 붙여진 협력업체 명단을 공개하며 제휴업체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움직였다. 애플은 IT 기업 최초로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감시하는 공정노동위원회에 가입했다. 애플은 229차례의 감사를 거쳐 일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밝혀냈으며 90개 공장에서 주 60시간 노동시간을 초과한 사실도 적발했다. 본격적으로 애플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감독에 나선 것이다. 1980년대의 일이다. 애플이 처음으로 주식 공개를 했다.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들은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반면 직원들은 주식 공개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워즈니악은 이런 수익 배분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이 있기에 컴퓨터도 만들고 애플 역시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워즈니악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직원들에게 주당 5달러에 2,000주까지 살 수 있게 했다. 이름하여 워즈 플랜이었다. 워즈 플랜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집 한 채를 장만할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워즈니악의 계획은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경영진들은 워즈 플랜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워즈니악은 잡스와 함께 창업할 때도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돈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에게 직원들은 함께 고생하는 동료이자 파트너였다. 한 포럼에서 워즈니악이 한 말이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와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없는 관념적인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냅니다. 삶에 유익을 주거나 기존에 없던 기발한 개념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정도에 따라 혁신적인 창조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창조와 혁신입니다.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 인이 바뀌도록 들은 대로 잡스는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어떤 능력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그를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연결에 있다고 봅니다. 그는 연결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다고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위적인 발명과 개발, 사상들은 갑작스레 나타난 것이 아니죠. 인류의 역사 속에 우주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조각들을 연결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스티브 잡스는 쓰임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조했습니다. 애플 컴퓨터,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가치들을 연결해서 얻어낸 산물들이죠. 워즈니악이라는 천재적인 엔지니어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타났으나 빛을 보지 못한 기판 조립품들을 잡스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개인용 컴퓨터로 변모시켰죠. 또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면서 고성능을 발휘하도록 컴퓨터를 진화시켰습니다. 월트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 기업의 기술과 자신의 소프트웨어 노하우를 접목해 만든 3차원 영상물인 토이 스토리나 벅스 라이프로 영화 시장과 애니메이션 시장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잡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기업과 조직이 생존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삶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기 위해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유하는 꿈들을 서로서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를 잡스는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더 멋진 하루 만드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